네, 용정동 책방 시간이네요. 오늘은요,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원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2달 만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네요. 네. 네, 그동안에는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해도 어디서 만나야 될지를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네. 방황을 했는데 그래도 좀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백신 접종 소식들이 속속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되면 나아질까요? 백신 개발이라는 게 보통 5에서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번에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뭐 1년 안에 다 이루어진 굉장한 속도로 이루어졌죠. 물론 이제 기존에 백신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긴급 승인이 된 것이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우려를 또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네, 또 이것이 접종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음, 뭐 최근에 뭐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높고 뭐 네. 프랑스는 접종률이 매우 낮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단 면역을 얼만큼 획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음, 변수들이 있으니까 한번 또 네, 한국 사회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변종 바이러스에 또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예예예, 그런 네. 논란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과제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군요. 네네네. 자, 어쨌든 오늘 가져온 책도 백신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서요. 예예예. 두 얼굴의 백신이란 책인데 암스테르담 대학교 과학 및 기술학부 명예 교수인 스튜어트 블룸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백신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백신의 명암을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음, 책인데요. 예. 이게 언제쯤 출간이 된 거예요? 2018년에 한국에 출간이 됐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예예예. 처음 쓴 것도 그 즈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에. 예이긴 네. 합니다. 예예예. 자, 어쨌든 출간 당시에 보면 중요하고 종합적이며 선구적인 책이다. 뭐 이런 평가를 예. 받았다면서요. 이게 이제 보통 백신에 대한 책들 보면 음, 백신을 굉장히 찬양한다든지 음, 혹은 백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린다든지 뭐 이런 책들이 좀 있는데 이 책은 그러지 않고 백신의 역사를 나름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탄생 과정부터 세계에 어떻게 퍼지는지 이제 이런 과정들도 그리고 있고요. 추천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찬성론자나 반대론자들의 손쉬운 일반화를 피하고 백신을 하나의 기술이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접근법의 하나로 제시한다. 그리고 백신이 가지는 편협한 이익과 위험을 산정하기보다 넓은 맥락에서 판단을 내리는 책이다. 뭐 이렇게 돼 음, 있습니다. 네. 백신 만능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지나친 낙관 뭐 이런 네, 것들 또는 음모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백신에 대한 불신 이런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논의에서 뭔가 좀 객관적인 기준, 지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예, 책을 네. 읽어보면 좀 모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판단하기에 도움이 음,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예. 자, 그나저나 백신 접종은 당연한 겁니까? 어떤가요? 아, 네. 저자는 네. 백신이라는 것이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에는 뭐 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당연한 건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의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계속 던지고요. 음. 그리고 백신만이 감염병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고 백신은 공공보건 그 자체가 아니라 공공보건을 강화하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음. 그러니까 공공보건을 강화할 수 있는 거는 백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뭐 의료시설 확충도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도 있을 수 음. 있잖아요. 그런 걸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백신 만능주의로 이렇게 네. 표현하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예방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네. 퍼지지 않으면 좋겠죠. 예, 자, 근데 어쨌든 뭐 전염병을 감염병을 그로 인한 희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백신 네,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백신의 탄생 기원이랄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예예. 19세기 유럽은 이제 콜레라, 장티푸스, 뭐 발진티푸스, 결핵 이런 것들로 매우 질병으로 어두운 시기를 겪다가 이때 예외인 질병이 하나 나타나죠. 이제 천연두였는데요. 네. 예, 그 백신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제너가 음. 그 소저짠음 여성들이 천연두에 잘 안 걸리더라. 이제 이것을 살펴보니까 우두에 노출이 되면 천연두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약한 항원에 노출이 되면은 안 걸리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연 백신이었고 이것을 또 이제 만들어낸 것들은 이제 파스테르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백신을 개발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뭐 생백신, 사백신을 거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 때 나오고 있는 뭐 mRNA 백신, 뭐 D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발전을 계속 해나가죠. 백신은 결국에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그 항원, 그러니까 항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면역 체계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실제로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네. 예예예. 면역 체계에 자극을 주어서 그렇죠. 미리미리 준비해라. 네. 네, 예예. 이게 백신. 맞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백신과 바이러스의 치열한 전투가 그 이후로 지속되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백신이 살렸습니까? 예, 뭐 정확하게 추산할 네. 수는 없겠지만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첫 6, 70년간은 많은 사람 살린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백신으로 소아마비 백신하고 그다음에 홍역 바이러스 백신이 있는데 이것은 대략 그 접종을 한 지역에서는 합산 수백만 명 정도의 음. 아이들을 살린 것으로 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아마비, 홍역 요즘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예예예.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음. 맞으니까요. 그게 이제 백신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네. 드물어진 거죠. 음. 예, 예. 자, 그렇지만 백신의 역사에서 항상 백신이 유효했던 것만은 아니었죠. 예, 이제 이게 정말 참 웃지 못할 일인데요.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76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어마무시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지나가고 난 다음에 76년도에 그것과 이제 되게 유사한 그 감염 증상을 보이는 군인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급하게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전국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고요. 뭐 CDC에서 이제 그 백신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거의 1억 3,700만 달러가 들어가고 4천만 명 분의 막 백신을 찍어냈어요. 네. 근데 정작 이 백신을 맞고 54명은 길리앙바레 신드롬이라고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을 얻게 되고 네.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은 그 군인 한 명뿐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백신 찍어내는 거는 커다란 이제 재정을 낭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기보다는 예. 이 예측을 잘못하면서 예측을 네. 잘못한 거죠. 그런 예. 사례군요. 예. 자, 그런데 이 백신이 최근 들어서는 공공보건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상업 논리나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코로나 국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백신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찍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찍어내잖아요. 즉 백신 제조가 원래는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던 건데 이게 점차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보건하고 제약산업이 좀 첨예하게 이렇게 좀 맞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 입장에서는 제약회사에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사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음. 그래야만 또 백신 업체는 찍어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세계 백신 시장이 2000년 50억 달러에서 지금 2025년 거의 1000억 달러에 이를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장에 있는 백신들이 수많은 백신들이 과연 정말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백신들일까라는 거 의문에는 면면히 살펴보면은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백신들도 있고
그 백신은 좀 유난히 공포감을 조성해서 네. 맞도록 하게 하는 값비싼 백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상업화, 네. 산업화 뭐 이렇게 음. 되어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예. 국가가 이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렇진 네. 않은데 이제 원래 이렇게 되기 전에 네. 공공 영역에 있던 그 저기 백신 업체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1980년대 들어가면서 음. 백신 개발의 기술들이 네. 이 작은 그 민간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합니다. 이 음. 개발한 기술들을 특허내고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공공업체가 더 이제 네. 어떤 능력적으로 못 쫓아가게 되는 음. 상황이 전이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게. 네. 예예예. 아니 공공보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네네. 공공 영역에서 백신 개발,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예. 좀 지속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예예예. 갈수록 민간 제약회사에게 네. 이 백신 개발의 몫을 떠넘긴다. 그 네. 이번에 그 mRNA 백신도 음. 국내 연구자가 한 분뿐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앞으로 좀 국가가 네. 예, 주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가 백신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을 구입할 수 있는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뿐만 아니라 백신을 빈국의 수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은 잘 개발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 보면 1984년 미국 그 의학협회에서 그 1순위 당장 빨리 개발되면 정말 많은 사람 구할 수 있는 백신들 리스트를 만듭니다. 뭐 말라리아, 로타바이러스, 이질균 막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 10년 뒤까지. 근데 사이언스지가 10년 뒤에 정말 조사해 봤거든요. 네. 단 한 개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맞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음. 격차들을 반영하고 있고 음. 반면에 선진국에 필요한 뭐 비형 간염 백신이나 네. 이런 건 또 개발이 돼요. 비싼 것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그렇죠. 나라에서 발병하는 감염병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맞습니다. 제3국, 빈국 이런 예. 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서는 소극적으로 해체하고. 소극적으로 기업이기 네. 때문에 이게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돈 맞습니다. 되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 백신에도 이런 논리가 이제 경제 논리 뭐 예.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요즘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하는데 네. WTO 세계보건기구가 예, 좀 예. 이런 상황들을 좀 억제를 하거나 예.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죠. 네. 이제 이 WHO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어떤 인류를 위한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어떤 보건 정책들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정말로 경악스러울 만한 사건이 하나 이 책에 소개되는데요. 네. 2009년 신종플루 기억하시죠? 네. 이 신종플루 당시에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2009년 6월에 WHO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을 선포를 합니다. 예, 팬데믹 선포한 것처럼요. 이 코로나 때. 근데 당시에 WHO의 결정이 백신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비상위원회 조언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행 선포가 딱 되자 백신 찍어내는 회사들에서는 엄청나게 백신을 찍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들은 돈을 다 챙기긴 챙겼죠. 그런데 백신이 나올 때쯤 네.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를 하기 시작해서 네. 정작 수백만 개의 백신이 다 음. 무용지물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구매력이 없는 아프리카나 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그랬느냐, 네. 왜 너무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도 잘 못하고 섣불리 유행을 선포했느냐 알고 봤더니 이 WHO에 자문을 했던 사람들 중에 네. 백신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네. 예. WHO마저도 마저도 자본의 손길에서 자유롭지 못한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냉전 시대에는 또 이게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요거는 WHO 내에서의 어떤 힘싸움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됐던 동서의 양 진영이 WHO에서 주도권 경쟁을 막 벌입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되는데요. 우선 WHO 내에서 그 미국이 어 그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을 벌이자라는 주도권을 먼저 가지고 갑니다. 음, 그 이유인즉슨 이 말라리아 주도 캠페인을 벌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공산 네, 국가들을 밀어낼 수 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을 막 합니다. 네, 설득해서 의회 통과가 또 되죠. 그래서 WHO에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요. 막 음, 지원을 하면서 말라리아 퇴치 작전을 막 펼칩니다. 그래서 소련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이를 당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57년도에 소련도 WHO 탈퇴했었다가 네, 다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말라리아 말고 음, 저기 천연두 퇴치하자. 천연두를 네, 퇴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젠다 싸움을 엄청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독특한 것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 말라리아 그러니까 음,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이 점점 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벌이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좀 인정을 못 받으면서 천연두 퇴치 캠페인을 소련하고 미국이 또 합작으로 하게 되고요. 음, 결국에 뭐 아시다시피 천연두를 전 세계에서 박멸하는데 또 네. 성공을 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설명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이 네. 백신에 대한 대중의 불신,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네, 아까 WHO 사례도 그렇고 뭐 백신을 잘못 예측하는 것들도 있고 음, 기업들이 또 그런 것만 개발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벌써 SNS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맞지 않아야 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작년 설문조사를 한번 보면은 그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5월에는 안 맞겠다고 한 사람들이 27%였다가 9월에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게 확 늘거든요. 두 배가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 미국 사례인데 음, 그게 그 이유들을 보니까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백신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백신 반대론자들을 뭐 음모론이고 또 뭐 음, 좀 비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좀 신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요. 네, 그런 신념보다는 사회에 대한 신뢰나 국가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회에서 음, 더 백신을 안 맞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백신을 좀 신뢰하게 하려면 정보가 좀 충분한 것이 음, 좋고 그것보다 더 이 저자가 중시하는 거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음. 신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아야죠. 예. 네, 저는 맞으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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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백신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의 한 문장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공공보건에 있어서 특정한 질병을 퇴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예. 백신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지만 공공보건 그 자체는 결코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영종류 책방 책 읽어주는 의사 정우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